네, 이어서 46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시조에 대한 내용 파악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갓 곳갈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한마디로 옳은 일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일에 해당되는 이걸 살펴보면은 딱 떨어지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2번을 답으로 했다는 수험생도 꽤 많았던 그런 문제인데 상부상조라고 하면 서로가 돕는 일, 근데 옳은 일이라는 점에서 서로 돕는다라는 것 넓게는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3번이나 4번 이거에 비하면은 3, 4번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소거법으로 3, 4번 정도 지워가는 건 쉽게 다 할 수 있는데 1, 2번 중에 뭐냐 해서 1번의 뜻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2번을 골랐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서술 초점, 앞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서술 초점의 문제를 꼬집어 본다면 여기는 명시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옳은 일 하자. 그리고 사람으로서 옳은 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상부상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돕는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 방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옳은 일이라는 것과 딱 맞출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향려, 유예 여기서 향려라고 하는 건 뭐 시골 또는 마을 그래서 두 글자가 동시에 마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겹쳐 쓰여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유예, 예가 있다. 그러면은 예라는 것과 이 내용은 관련되는가? 근데 여기서 바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가 있다라는 이 의미에서 바로 이 예가 옳은 일을 권장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전문의 많은 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서술 초점이 딱 떨어지게 파악되지는 않는 글자 자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문제 출제에서 좀 고려를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배경 지식으로서 그 훈민가를 알아야만 훈민가의 이제 8번째 수인데 그런 취지를 알고 있어야만 명확하게 답이 구별되는 것이지 주어진 문제 요건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게 파악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점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선택지 배열 방식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이 가해지거나 작품에 대한 논평 형태의 글을 같이 나글로 이렇게 더 붙여주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문제가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것들,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오판하지 않는 게 더 주의할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7번 박지원의 이리야 구 도하기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다른 내용도 있고 뒤에 내용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 인용된 부분 여기는 지금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출발이 내 집이 산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산속에 살 때 이런 전제로 출발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행에 보면은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들어보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 이어지는 게 8개가 열거가 되죠. 열거된 부분에 초점이 되는 부분은 쭉 밑을 치고 볼 필요도 있어요. 깊은 솔숲에서 솔바람 소리 이는 듯하니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그래서 앞에 장황한 수식 부분 빼고 마지막에 청아하게 들린다. 여기다 밑줄 치고 격분하게 들린다. 교만하게 들린다. 성난 듯, 놀란 듯, 아취 있게 등등 이렇게 8개가 되는 거죠. 실제 원문에도 보면은 뭐 청아, 청분, 청교, 청노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쭉 설명된 부분들을 해석해 놓은 건데 그 해석이 보통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를 따서 옮기는 이런 양상으로 청아 이 부분을 청아하게 들린다. 청분 격분한 듯 들린다. 청교 교만하게 들린다. 이렇게 풀이나 해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의역이 되는 해석 방법도 있어요. 이 전체 글의 취지 이걸 고려해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깊은 솔숲에서 솔바람 소리 이는 듯하니 이 소리는 청하게 들린다. 이 부분을 이는 듣는 사람이 청하기 때문이다. 청아한 까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격분한 까닭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걸 붙여서 해석하는 이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한자는 뭐 그 문법적인 요소 없이 뜻글자, 핵심이 되는 뜻만 글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것은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같은 걸 덧붙여가면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 오독, 그 글자의 의미를 앞에 붙여서 읽을 때, 뒤에 붙여서 읽을 때 또는 글자에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을 때 어떤 뜻으로 연결하느냐. 근데 문맥상 다 이걸 붙여도 문맥이 호응되고 저걸 붙여도 문맥이 호응된다면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글 전체의 필자의 의도,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붙여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가지로 쭉 이야기된 부분인데, 그런 배경을 안다면은 좀 명료하게 딱 고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간단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글의 짜임새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가 열거됐다는 점을 제일 먼저 볼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8가지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청아하다, 격분하다, 교만하다, 성난 듯, 놀란 듯, 아취 있게, 슬프게, 의아하게 이 부분에 다 밑줄을 친 다음 그것이 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때요? 바로 큰 개울의 물소리 그리고 그 물소리를 내가 들을 때의 느낌 이런 정도로 전체 맥락을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물소리라는 건 결국 객관의 자연현상이고 객관의 자연현상의 동일한 대상인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나의 인식, 내가 듣는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정리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미 방향이 한쪽이 아니에요. 청아하다를 좀 조용하고 긍정적인, 그런데 격분하다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교만하다도 좀 부정적이고 성난 듯 놀란 듯, 그런데 또 아취 있게 하면 또 긍정적인 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차분한 부분도 있고 차분한 것과 정 반대되는 막 들끓는 격분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맥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객관의 동일한 물소리일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 마음 따라서 라는 뜻으로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4번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문제보다는 지문에 대한 독해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그런 문제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독해편으로 옮겨도 좋을 문제입니다. 다음 48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한자 성어 괄호 바로 앞부분에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이 문맥이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답은 쉽게 교각사로. 자, 이 교각사로 할 때 꼭 챙겨야 될 것이 맨 앞에 교. 우리가 한자성 공부할 때 네 글자를 낱글자의 음과 뜻으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네 개를 연결해서 직역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 다음 의역, 어떤 상황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그때 1, 2, 3 그게 바로 중요도의 순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낱글자의 음과 뜻대로 읽는 것. 두 번째가 낱글자의 뜻에 충실하게 연결지어서 직역하는 것. 의역은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교에 화살씨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화살대가 비뚤어지면 제대로 된 화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뚤어진 것을 직선으로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 구부러진 것을 펴서 올곧게 하는 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뚤어진 쇳불을, 그러니까 쇳불이 좀 이렇게 둥근 약간 둥그스름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좀 지나치게 찌그러진 듯한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잡으려다가 볼품이 없다고 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쓰였을 때, 그래서 교정 이란 말을 쓴다면 쉬운 것으로 구체적인 의미로 교정할 때 척추교정 이럴 때 쓴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좀 어려운 추상적인 이런 경우에 쓴다면 교도소의 교정행정 이런 경우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붓으로 그 뜻을 잡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다음 49번 넘어가서 밑줄진 부분과 어울리는 이라고 했어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근고. 여기서 용총이 뭐냐? 이런 것쯤은 하나쯤은 몰라도 전체 맥락을 보면 되죠. 대천바다 한가운데라고 했어요. 일천석 실은 배에, 그럼 배에 일천석 실었다는 얘기는 많은 짐이 실려 있는 만큼 물 속에 깊숙이 배가 가라앉듯이 좀 내려가 있는. 그래서 이 짐이 안 실리면 배가 지나치게 물 위에 뜨고, 그러다 보면은 그 배가 균형을 잃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짐이 덜 실리게 되면 그만큼 배 밑에 물을 채워주고, 짐을 많이 싣게 되면은 그 물을 빼서 중심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현대의 배들은 다 그렇죠. 근데 옛날의 배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많이 실리면 그만큼 물속 깊이 좀 가라앉는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수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만큼 물이 배로 넘칠 수 있는 위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노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는 거죠. 닷도 잃고, 닷을 내리면 물속에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데 닷이 없다면 추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물살을 따라 휩쓸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쳐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다는 맥락은 쉽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되는 것인데, 자, 호, 호랑이 호, 범호는 우리가 잘 알만한 글자죠. 이것도 모를 정도면 안 되죠. 왜? 기본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니까. 근데 후랑을 보세요. 후랑. 그러면은 앞에는 모, 뒤에는 모. 근데 앞에 호랑이. 근데 뒤에는 뭐냐? 라고 봤더니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개사슴록이 쓰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네 발 달린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준하는 뭔가 짐승이 뒤에 라는 얘기죠.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이리, 이런 뜻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몰랐다 치면 나머지를 또 정리해 볼 만한데, 나머지도 거의 기본 암기 항목에 드는 성어들이죠. 서울시 문제 치고는 좀 평이했다 평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의 권토중래. 이 권토중래라고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제일 중요하죠. 한자 성어 4개 중 항상 제일 중요한 한 글자를 꼭 챙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손수변이 쓰인 이 글자가 뭐예요? 손으로 말다. 김밥 말듯이 말다. 말권이죠. 그래서 종이로 담배 가루를 이렇게 종이로 감싸서 만든 담배, 이걸 권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권토중래. 여기서 세 번째 글자 중은 무거울 중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의 의미로, 그래서 흙을 말듯 그런 기세로 다시 와야 한다. 와야 하지 않겠는가? 권토중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통 제기. 여기서 흙을 말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기마병들이 들판을 말달려 적진을 향해 막 나아갈 때 뽀얗게 있는 먼지가 일죠.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면 군사들이 전진할수록
먼지가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 평평했던 이 땅이 이렇게 솟구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흙을 말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흙을 마는 그 기세로 이렇게 갔을 때 이 적진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쉽게 이것을 괴멸시키고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죠.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연못 구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아주 그 기본적인 성어였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천의무봉. 그럼 천의, 하늘의 옷, 그리고 없을무, 없다. 여기까지 세 글자는 누구나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맨 끝에 글자가 뭐냐? 실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옷, 그리고 없다, 뭐가 없어? 실이 없다. 이런 정도까지만 연결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봉이라고 하는 건 바느질할 때의 바늘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옷은 바늘땀이 없다. 그러니까 옷을 꿰맨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과 천을 대해서 꿰맨 이런 부분이 어디가 꿰맨 자리인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매끄럽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이것은 문학 작품 이런 경우에 많이 이렇게 평가하는 문구로 많이 씁니다. 어디도 마디가 진 데가 없고 격에 맞지 않는 데가 없고 물이 흐르듯 문장이 아주 수려하게 쭉 흘러가는 아주 매끄럽게 잘 쓴 글,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빗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경지를 뛰어넘은 하늘의 경지에 이를 만큼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거법으로도 풀어갈 만하겠습니다. 다음 50번 문제, 맨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제라고 하였는데, 이 사우제라고 건물 이름을 짓는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것은 허균의 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 건물 하나 짓고 그 이름을 사우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벗이 함께 기거하는, 네 벗이 함께 즐기는 건물,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뜻풀이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끝에 보면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그래서 합하여 넷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허균이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그 세 인물은 도연명, 그리고 이태백, 그리고 소동파, 이렇게 세 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연명이나 이태백 같은 경우에 아주 세상에 초탈하고 자연을 담는 그런 삶의 태도, 맑은 풍모, 이런 점에서 흠모했다 하고,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그 허심탄회한 기질,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귀천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친해지려 노력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 이런 풍모를 좋아해서 성현을 따라 배우겠다는 태도로서 세 벗으로 삼는다 라고 한 것이죠. 거기에 자기를 넣어서 네 벗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는 각각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기억,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낮춰서 표현하고 있음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도 조금 좀 순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과장되게, 못됐다 해도 아주도 못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죠.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을 선택지 가보니까 방약무인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내 옆에 무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려해서 예의를 갖추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듯이 함부로 행동하는 잘못된 모습, 이걸 지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니은의 경우는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나를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내가 찾아갈 곳도 없다. 그러면은 외톨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되겠는데, 2번 선택지에는 좌고 우면이라는 성어를 연결했어요. 좌고 우면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왼쪽에 빌붙을까 오른쪽에 빌붙을까,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전혀 다른, 그래서 일단 지울 수 있는 항목이고, 그 다음 딕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세상 사람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는다. 역시 그 니은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근데 지금 디귿에 제시한 그 성어는 불치하문, 그래서 불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보통 그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어린 사람에게 묻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아랫사람일지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야 된다. 그래서 학문의 태도가 아니라 일상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런 쓸데없는 체면치레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나를 더럽다고 사람들이 나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리을, 옛사람들 중에서 사귈 만한 일을 가려서 내 벗으로 삼으리라고 마음먹었다. 옛사람들, 성현 중 사귈 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옛사람 중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본받아 배우려는, 그런데 후생과 외, 이거는 인간 그 삶의 어떤 보편적인 섭리라 할 수 있죠. 앞선 세대보다는 뒤에 다음 세대는 적어도 출발점 자체가 더 좋죠. 앞에 세대가 경험한 쌓아놓은 이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발전될 수밖에 없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 어린 세대, 그들은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그건 세대를 이어갈수록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방향면에서 성현, 옛사람 이걸 이야기한 것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거는 시간상의 순서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2, 3, 4번을 지으면서도 1번을 상대적으로 쉽게 고를만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글쓴이의 삶의 태도. 방의 넓이는 10홀, 나무로는 외장문 2개. 그러면 이 정도에서 쭉 읽어갈 때 어떤 작은 규모, 이건 쉽게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에도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 갖추었다. 이런 부분에서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해서 아주 큰 규모 있는, 본때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고 볼품 없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필자의 서술 태도를 봐야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따사로워라 이게 나왔고, 세 번째는 온갖 책 갖추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해서 넉넉하다라는 게 바로 필자 인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그래서 앞서 허균의 사후제를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연명을 왜 생각했을까? 또 군자가 산다면 군자의 삶의 태도 이런 정도를 본다면, 그래서 선택지로 가보면은 안분지족이나 비니무원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간난신고, 어려울 간, 어려울 난, 그리고 여기 매울신, 쓸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말 그대로 고통스러움 그 자체로 느끼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태도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떻게 읽습니까? 바로 두 번째 글자
밥이라는 명사라고 했을 때 사, 먹다라는 동사일 때 식. 그래서 먹을 식, 밥, 사. 그러니까 여기는 단사, 표음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간단한 도시락밥, 그리고 표주박에 물, 이런 정도로 아주 소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체로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할 때 간단한 차림으로 떠난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죠. 다음 52번 넘어가서 봅니다. 뜻풀이 결초본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여기서 결초, 풀을 묶는다는 뜻인데 그 풀을 묶는 게 어떻게 본의 길이 될까? 그래서 고사성어는 배경에 스토리가 있죠.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어린 첩이 있었는데 여러 첩 중에서 좀 제일 어린 첩. 그런데 죽으면서 유언으로 죽이지 말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줘라 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순장 문화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같이 무덤에 묻을 수도 있는데 유언을 따라서 시집을 보내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첩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첩의 친정 아버지죠. 그래서 자기 딸을 그렇게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처했을 때가 아니라 처해질 걸 예상하고 미리 그 전투가 이루어질 곳에 풀을 다 묶어서, 그래서 적군들이 그 묶어놓은 풀에 발이 걸려서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낱글자의 의미만으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배경에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스토리를 꼭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방향무의는 앞서 나왔던 부분에서 50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바가 있었죠. 세 번째, 절치부심에서 절치, 이빨을 끊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를 간다라고 해야죠. 부심, 이 부가 맨 밑에 고기육이 있죠. 썩을 부예요. 그래서 마음을 썩인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매우 분해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입가경, 점점 들어갈수록 볼만한 경치, 아름다운 경치, 재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이 낭중지추에 대한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송곳 끝이 삐집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낼 것이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낸 거죠. 1번의 5월 동주는 뭡니까? 여기도 역시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와 월은 나라 이름이고 오나라와 월나라는 적대적인 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의 배를 타고 건널 때까지는 결국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협심을 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지, 배 위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배가 뒤집어지고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 적대적인 관계여도 일시적으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이게 5월 동주. 마이동풍에서 말 귀에 동쪽 바람. 한쪽에도 바람. 그럼 결국 귀나 한번 쫑긋 세워서 듣는 게 아니라 귀만 간지리는 그런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람을 비유로 썼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언어. 그래서 그 말 귀에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을 들려줘도 결국 알아들을 수 없고 결국 바람처럼 그렇게 흘려 듣기 마련이다.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이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금묵적이요. 더 설명할 필요 없고. 2번이 낭중지추라고 해서 밑줄 친 부분의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내용이었습니다. 9까지 9급다운 가장 기본적인 짜임새 문제죠. 54번,
괄호 바로 앞부분에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여오니 라고 해서 일꾼이 들어오면서 더 나아가 문화까지 들여온다. 이런 의미인. 그래서 4번의 일거양득 가장 쉽겠죠? 1번의 일도양단은 단칼에 두동강 낸다라는 것으로 갈등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일을 해치우는 그런 시원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2번에 이르 탁수하면은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 이런 뜻이고, 일망무지하면은 한 번 바라볼 때 막힘없이 전체를 쭉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넓은 광활한 이런 땅,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다음 55번 넘어가 봅니다. 한자성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1번의 권토중래, 앞서 설명했던 바 있으니까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권토중래를 꿈꾸다, 재기를 꿈꾸다는 것으로 맞죠. 근데 두 번째, 그는 어로 불변으로, 이 변자는 칼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죠. 어로, 바로 물고기 어자와 노나라 노자, 이 두 글자를 불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그 지자 썼던 것처럼 알지에 밑에 말할 왈자가 덧붙으면서 그 말을 밖으로 표현하는 슬기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물고기 어자 그대로 밑에 말할 왈자 붙여서 노나라 노가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글자인데 그걸 분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무식, 이걸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이거하고는 서술 초점이 전혀 다른 얘기고요. 다음 네 번째 거는 하나 더 봅시다. 양두구육,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 일단 낱글자 그대로 보면은 양의 머리, 개의 고기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간판이 없었기 때문에 가게 문 밖에 양의 머리를 내걸어 두면 바로 거기가 양고기를 파는 양고기집이다, 이런 간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겉에다가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는 실제 가게 안에서는 개고기를 팔았다. 그래서 속임수를 쓴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서술 초점을 조금 구분해서 쓸 수도 있다. 다음 56번, 북극 선생의 모습, 이걸 드러내는 호질. 여기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그래서 북극 선생이 꿇어앉은 상황이고, 고개를 쳐들고 여쭈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해서 호랑이 앞에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보면은 유학자라고 하는 자의 그 위선, 이것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 좀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호질이라는 작품을 미리 공부해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뭐 크게 오래 걸리는 정도는 아니죠. 자, 1번에는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설명하려는 그런 잘못,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 이 견강부회는 첫 번째 견자 잘 살펴봐야죠. 견자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중간 부분에 밑에는 이제 소자고, 소자를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밑에 단순히 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소를 끌고 가는 곱비, 이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소를 이끌어가는, 끌다, 이런 뜻의 글자입니다. 두 번째 강은 완력, 물리력,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력을 써서 억지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이 견강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귤화위치, 그래서 귤과 탱자, 그래서 회남의 귤, 회북의 탱자. 이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귤나무를 심었으니까 귤이 달릴 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고 탱자가 되는, 이것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가치 판단을 개입한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귤과 탱자를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보지 말고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환경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변화라는 쪽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57번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 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단도직입 하면은 쉽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두 번째 이 거두절미, 특히 거두절미 세 번째 글자 절자 마킹해 두시고요. 우리가 많이 썼던 글자인데 바로 항상 이 부분이 포인트 아니겠어요? 여기 뭐가 쓰이는가? 수리차가 들어가서 수리 위에 짐을 싣다, 옷의가 쓰여서 옷 마름질하다 등등.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세 주자가 쓰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기가 뜻이 이것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이런 의미는 되지만 전부 뭐예요? 제라는 도금으로 읽히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세 주자가 들어가면서 절이라고 읽힌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그 도금 문제로 출제하는 세 가지 질문 형태에서 첫 번째가 전주자였고 두 번째는 형성자 중에서 주의할 도금, 형성자 중에서 주의할 도금 이거 강조드렸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거의 그 7급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단어고 9급용 단어가 아닌 이런 그만큼 어렵다고 인식이 되는 그런 글자죠. 근데 7급에서 몇 번 출제가 됐던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9급선에서도 꼭 챙겨줄 만한 그런 필수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거 좀 잘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울 만한 지점은 없어요. 해설 참고하시고 다음 58번 문제 여기는 동병상련 1번의 동병상련 여기는 마음심이란 부수에 마킹 꼭 해두시고요. 마음심 대신에 요 왼쪽에 이게 쓰이면은 언덕부라고 했죠. 글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르비고 왼쪽에는 언덕부. 근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바로 이웃린이 됩니다. 이웃린. 뭐 설린정책.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과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는 이게 설린정책이죠. 뭐 그 정도 하고 2번 선택지에서 구여 현하 현 이게 그 매달현 달현 그런데 물하자를 붙이면은 강물을 매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강물은 멀리서 바라보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을 매단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매달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급경사가 되는 만큼 물이 훨씬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입구자를 썼는데 입구자를 통해서 환유법, 말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를. 그런데 그 언어가 같다. 바로 강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강을 매달아 놓으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쏟아진다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죠.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 끊이지 않게 빠른 속도로 쭉 말을 잘 풀어가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다른 건 뭐 특별할 게 없네요. 그 정도. 세 번째는 뭐 그 비단 옷 입고 밤에 간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 비단 옷은 화려한 옷을 뜻하죠. 그러면 이 화려한 옷을 입은 만큼 폼나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밤길을 가면 요즘같이 뭐 이렇게 가로등이 켜 있는 시절도 아닐 때 알아봐 줄 수 없죠. 비단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상황이어도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야행이라는 표현과 연결되면 이렇게 소용없는 짓 이런 뜻이 되지만 금의 환향은 뭐예요? 비단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이때 비단옷은 화려한 옷, 좋은 옷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장원급제한 그래서 출세하고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출세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자랑하러 가는 거죠.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는 것이고 그게 금의 환영입니다. 59번 여기서는 독해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죠. 맨 앞에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철을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 의외로 김승지가 평양감사가 되었구나. 춘풍 안에 부인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자, 요 문맥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춘풍의 아내가 부인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승지대감 평양감사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해서 축하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그러니까 부인이 평양으로 갈 때 너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따라서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부여대라는 표현 어울리지도 않고 또 남부여대라는 것은 그 부창부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부정적인 어려운 가난한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남자가 짐질부 등에 짐을 진다고 하는 것과 여자가 머리 위에 일 때 이거는 가난해서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떠돌이 이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억과는 맞지 않습니다. 니은의 동병상련 요 연자 앞서 강조했던 것 뭐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선택지에 어려운 성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에서 가볍게 보시고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이게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움은 없고요. 60번 문제 의미가 다른 면정복배 부안해동 구밀복검 소리장도 빈도수 면에서 보면 네 번째가 조금 좀 빈도수가 좀 약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소리장도를 끊어 읽는 방식은 웃는다. 그런데 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이 지적했던 글자 아닙니까? 위아래 떼어내면 뭐예요? 옷의. 그래서 가운데 마을리, 송리라는 글자죠. 이 마을리 대신에 흑토로 바꿔 끼우면 겉표가 되고 표리부동할 때 그러니까 웃는다. 그런데 리 속에는 장도에서 칼을 품고 있다. 이렇게 글자 순서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죠. 면정복배 그 뜻을 풀어놓은 구밀복검의 또 다른 표현. 자, 그런데 이번에 부환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휩쓸려서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줏대 없이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초점이 다른 것. 뭐 구급답게 기본 난이도 평범한 문제로 출제가 된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뒤에는 좀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그 필요에 따라 선별해야 할 문제가 기출문제라고 다뤄진 바가 있지만 좀 빼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뒤에 좀 보일 겁니다. 특히 문법적인 측면이 그렇죠. 자,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문제들 점검해 보겠습니다.